오신 두 분은 말씀을 들었는데 민법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처음인데 이걸 듣기는 죄송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요. 다음은 민법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1번 부동산이죠. 부동산 줄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줄것이고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란 물권의 득실 변경이에요. 줄거봐요. 득일은 취득이죠. 실은 상실이죠. 그 다음에 변경이죠. 그 득실 변경 뭐냐면 발생, 변경, 소멸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죠? 발생, 변경, 소멸은 동그라미와 등기요. 등기하여 효력, 동그라미 효력.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린 그것을 뭐라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일만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이죠. 법률행위일 때 등기한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상속이나 공용지 상속에다 써요. 그 다음 상속에다가 포괄유증, 그 다음에 합병이라고 쓰면 돼. 해사합병이죠. 합병. 그래서 상속하고 포괄유증하고 합병의 경우. 그 다음에 공용징수죠. 징수에다 써요. 그 위에다가요. 수용이란 말하고 공용징수란 말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판결이죠. 판결에다가 뭐라 쓰냐? 형성 판결이에요. 판결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 중에서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경매에다 또 써요. 공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상속은 해사합병, 포괄유증, 공용징수, 수용. 판결은 형성 판결. 경매 또는 공매. 기타 법률의 규정 줄고요. 기타 법률의 규정을 거기다 써요. 신축이라 쓰고 옆줄 점 찍고 뭐라 쓰면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법정이란 말이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해요. 알겠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줄고요. 물권의 취득 줄고 취득과 처분 그러면 안 돼. 취득은 처분을 지어야 돼.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여러분 해설 봐봐. 해설 2번이요. 해설 2번 해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를 맨 끝에 줄 거놨죠?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죠?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등기 없이도 내가 소유자가 돼. 그런데 그 신축한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나서 그 양수인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서 취득하지만 등기할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분은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은 동산이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은 인도 동그라미 인도. 이 인도는 뭐라고 하냐? 현실의 인도라고 얘기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인도에는 뭐가 있냐?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간이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의 양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점유 개정 있죠? 이 점유 개정은 선의 취득이 안 돼요. 첫 번째, 선의 취득이 안 되고요. 나머지 이 세 가지는 뭐가 된다? 선의 취득이 인정돼.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죠? 봐봐. 갑이 있잖아요, 갑이. 여기 을한테요. 을한테 물건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갑을한테.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갑하고 계약할 때 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내가 지금 갑이죠? 갑이한테 을한테 주는 걸 이것을 이렇게 주죠? 양도인이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을한테 주죠? 이걸 현실의 인도라고 해요. 그러면 간이 인도는 뭐냐? 간이 인도. 간이 인도는 봐. 말만 하면 돼. 먼저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한 달 전에 빌려줬어. 한 달 전에. 을이 가지고 있죠? 내가 양도이고 양수인이죠? 한 달 전에 미리서 빌려줬는데 내가 뭐라냐? 그 물건 팔 테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양수인이 뭐라고 하냐?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살게요. 이렇게 얘기해. 양수인이 지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산다 해. 그럼 나한테 뭐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되죠. 그걸 간이 인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인도니까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뭐냐면 4번 봐봐. 4번은 양수인이 이미 줄고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 동그라미.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되죠. 돈 받고 그래 그럼 너 가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당사자는 의사표시만으로, 의사표시 주고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여러분요, 5번 봐봐, 5번 봐봐. 여기요, 줘봐요. 자, 이제요, 내가 지금 양도인이죠. 봐. 내가 지금 양도인이죠. 이쪽이 양수인이죠. 그런데 내가 이 물건 내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이 물건을 내가 팔아. 팔고 나서 내가 다시 빌려줬어. 우리 보면 여러분요, 포크레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물건을 소유자인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걸 팔아야 돼. 그런데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계속 운전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포크레인을 산 사람은 자격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또 자격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포크레인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운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한테 사고 나서 나한테 다시 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양도인이죠. 양도인이 맨 처음에 소유자였죠. 그런데 이걸 팔았어. 팔고 나서 다시 내가 또 빌려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소유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뭐가 되죠? 임차인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지금은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죠. 그러니까 점유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 개정은 누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 누가 계속? 양도인. 그 말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5번을 보면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줄고 양도인이 그 동산 그 다음에 줄고 점유를 계속.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누구로서? 소유자. 지금은 누구로서? 임차인. 그것을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5번을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해. 옆줄 긋고서 5번 맨 끝에 왔어. 옆줄 긋고 서은이 취득했어. 여기요. 서은이 취득이 안 돼. 서은이 취득이. 알죠? 그래서 점유 개정은 서은이 취득.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서은이 취득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서은이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5번은 그대로 써놓는다고. 그럼 5번은 서은이 취득이 안 되죠? 이 5번이 점유 개정이란 말을 이해를 하려면 4번하고 5번이 헷갈리죠. 4번은 양수인이 이미 점유, 이게 키워드 간이인도. 그럼 5번은요, 점유 개정은요, 양도인이 계속 점유. 이게 키워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가지고 구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 여기 봐봐요. 우리가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병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요, 물건을 좀 보관해놔, 맡겨놔. 그러고 나서 갑이요, 이것을 을하고 매매계약을 해. 그러면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어떻게 해요?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물건은 반환 받아서, 반환 청구권. 반환 받아가지고 갑이 이걸 또 을한테 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갑이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병한테 물건 맡겨놨는데 원래 내가 이걸 반환 받아가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병한테 전화해놨으니까 너 가서 직접 받아.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 반환할 청구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을한테 주는, 을한테. 이걸 뭐란다?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뭐냐? 제3자란 말이 꼭 나와. 제3자. 알겠죠? 그래서 보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 딱 거기. 제3자가 점유. 이 말만 딱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 나와? 두 번째 줄 보면 제3자에 대한 그 다음에 뭐라 나왔죠? 반환 청구권을 그랬죠? 반환 청구권 줄 것이고 양수인에게 양도 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이렇게 얘기해.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알겠죠? 그래서 봐요. 우리는 부동산은요 방금 맨 위에요. 1번에서 2번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 그럼 동산의 경우는 뭘 한다? 동산의 경우는 인도 또는 점유해야 되죠? 이 인도는 4가지.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반환 청구권 양도, 점유 개정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동산은. 그래서 이거 다 똑같이 이 4가지가 다 뭐냐? 인도라는 방법이에요. 인도는 인도인데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시 홍보를 뭘 한다? 등기. 동산은 뭘 한다? 인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되면 다른 물건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부터 줄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줄 것이고 다른 물건 줄고 그것을 지상권이라고 그래. 소유권과 지상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하죠. 다른 물건 줄고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틀어서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뭐냐? 거기다가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 줄고 제3자의 권리를 뭐란다? 저당권이라고 그래.
저당권의 목적이 될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썼어요? 자, 좀 더 설명을 해. 이것은 여러분요, 혼동인데요. 우리가 혼동 그러면, 혼동은 뭐가 있죠, 여기서? 혼동은 여기서, 여기 봐봐, 갑이 있죠? 갑이 이 땅의 소유자죠. 그런데 이 갑이요, 여기 을한테 지상권을 줘, 지상권. 지상권을 설정을 했죠? 그런데요, 이 지상권자가 나중에 이 땅을 사. 이 사람이 사.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가 되면서 지상권은 뭐가 된다? 없어지죠. 만약 이 갑의 땅에다가요, 갑의 토지에다가요, 여기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저당권. 그러니까 이 을이요, 갑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요, 이 을이요, 이 땅을 사. 자기가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없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토지죠? 소유권은 갑이죠? 다른 물건, 저당권이나 지상권이죠? 동일한 사람, 을한테 기속한다면 을이 샀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물건,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뭐가 한다?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다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갑의 토지예요. 을이 뭐가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지상권. 그럼 지상권 위에 뭐가 있어요? 병이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요. 그래서 이건 지상권이고 이건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지상권 위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지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요.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봐. 그럼 지상권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 이 지상권은 저당권에 뭐가 되어 있다? 여기 우리 이제 읽을 때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요. 또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 지상권이 저당권에 뭐가 되어 있다? 목적이 되어 있다. 저당권의 목적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상권이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인데 지상권이 봐봐. 만약에 그냥 지상권만 있을 때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없어지지만 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물건이 뭐죠?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 다른 말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3번은요, 점유권에 관해서는 혼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럼 점유권은 혼동이 걸리잖아요. 그럼 점유권이 혼동이 걸리지 않는다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만약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만약에 점유하고 있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 갑이요,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면 점유권은 소멸하는가?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소멸하지 않는 건 뭐냐? 점유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써 광어권. 그러면 광어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광어권도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광어권과 점유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혼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요, 4번 재밌는 말 있죠? 4번은 뭐냐 봐봐요. 우리가 물건을 점유하죠. 점유하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점유권이 나오죠. 점유권이. 물건을 점유하면 점유권이 나온단 말이죠. 점유를 뭐라 한다? 점유란 말을 우리 법조문에서는 사실상의 지배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지금 봐봐요.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죠? 이 점유하는 것을 사실상 지배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점유하는 것은 이건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게 점유권은 권리잖아요. 사실이 침해당하면 우리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가 침해를 당해야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물건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사실상의 지배 점유라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뭐가 있는 것으로 봐버려?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지금 연필 같은 거 다, 지금 볼펜 같은 거 다 잡고 있죠? 잡고 있으면 그것은 뭐냐? 잡고 있는 것을 사실상 지배 점유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점유하는 사람은 그냥 법에서 모두 있는 걸로 봐버려.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는 점유죠? 점유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봐. 그래서 보면 3번요. 점유권에 대해서, 4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 줄고 사실상 지배, 그걸 점유라고 그래. 점유하는 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아예 그냥 법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알죠? 점유하면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필 지금 다 잡고 있죠, 손에. 그럼 여러분 그걸 점유라고 하죠? 점유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고. 점유권.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훔쳐가죠? 그럼 여러분들은 점유권을 침해당한 거죠.
점유권을 침해당하니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지배,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이러면 뭐라고 했죠? 사실상 지배를 뭐라고 한다? 점유죠. 점유를 뭐 한다? 상실. 상실하면 뭐도 없어져? 점유권이 없어져. 점유권이 없어져. 그러나 201조, 204조 규정에 의해서 점유를 해수 줄고 점유를 해수로 뭐냐? 반환 청구권 행사. 점유를 반환했다 이 말이죠. 몇 년 안에? 1년. 1년 안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그래서 점유를 해수하게 되면은 점유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게 다 법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법조문은 항상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법조문 그대로도 나오면서 앞하고 뒤만 이렇게 바꾸지 이걸 막 복잡하게 바꾸지 않아요. 중간에 있는 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말이 중요할 때가 있어. 알겠죠? 지금 그거 말고는 지금 해설 보면 여러분 다 지금 법조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 여러분요. 법조문 법표에 없는 것이 법조문 그대로 나온 것이 알겠죠? 자, 3번은요. 재밌는 말이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런데요. 사법시험에 뭐라 나왔냐?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점유는.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점유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 미국 아버지가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했어.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미국에 있는 아들내미가 이렇게 우리가 점유라는 건 뭐죠? 사실상 집에 딱 잡아야지 점유잖아요. 이렇게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는 대신에 뭘 하냐? 점유는 없을지 몰라도 점유권은 있다고 인정해버려.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점유권. 그러니까 누군가가요? 아버지가 혼자 살다가 사망했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미국에서 귀국하죠. 귀국하면 나는 점유를 뭐 한 것이다? 점유권을 뭐 한 것이다? 침해당했죠? 점유권에 침해당했으니까 반환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봐봐. 점유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고 봐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점유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점유도 하고 점유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있으면 점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점유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야죠. 딱 잡는 걸 점유라고 하니까. 살상이 집에. 이런 경우는 점유권이 있다고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다? 여러분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해. 2번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질권은 뭐라고 그랬죠? 전당포라고 그랬죠? 사용대차. 사용대차는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 물건은요. 그 다음에 공짜로 빌려 쓰고 그대로 갖다 다시 주면 되죠? 임대차, 임치. 임치는 뭐죠? 물건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이삿짐 센터에서 물건 맡기는 걸 임치라고 그래. 기타의 관계. 기타의 관계 줄고 그것을 뭐란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래. 점유, 매개, 관계.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타인 동그라미 타인. 타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해.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 동그라미 한자 줄고 한자는 뭐란다? 간접 점유자라고 그래.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설명을 할 때 보면,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요. 갑이죠. 갑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집을 을한테 월세를 줬어. 월세. 그럼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럼 갑하고 을하고는 뭐가 있다? 임대차 계약이 있죠. 임대차 계약이죠. 그런데 이 임차인은 우리 뭐냐? 이 사람이 직접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자죠. 그래서 이 사람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하죠. 누구라 한다?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이 임대인은 뭐라 한다?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집주인은요,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 임대차 계약을 뭐라 하냐?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자를 연결하고 있다. 연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다.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한다?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시험 보다가 뭐라 나오냐? 점유 매개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그 점유 매개자는 직접 점유자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전세를 줘요. 전세 주면 집주인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라고 그래. 전세권자를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로 간다 이 말이죠. 월세를 주죠. 집주인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 임차인 월세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직접 점유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점유 매개자다. 그러면 임대차 또는 전세권을 뭐라 한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를 매개한단 말은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매개라는 것은 연결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3번은요, 가사상 줄고, 가사상을 뭐라 한다? 가사도우미, 파출부죠? 파출부 그냥 써. 가사도우미, 파출부. 영업상을 말하죠. 영업상. 영업상은 알바. 우리가 편의점에서 알바 쓰는 사람, 알바. 이런 기타 유상 관계에 의해서 타인을 뭐라 한다? 점유주. 다른 말로 뭐다? 점장이죠. 편의점 같으면 점장.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줄고, 사실상 지배라는 때는 타인이 누구죠? 점장이죠. 점장만을 점유자로 본다. 이것을 뭐라 한다? 맨 끝에다가 점유보조자라고 해요. 점유보조자. 그래서 그럼 점유보조자가 뭐예요? 점유보조자는 뭘 얘기하냐? 파출부라든가 알바생을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유보조자. 이렇게. 그래서 보면요. 거기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줄거 써요. 아까 줄거란 거. 그것을 뭐한다? 점유죠. 점유. 그럼 봐봐. 우리가 파출부나 알바생한테는 점유는 인정하지만 뭐는 없다? 점유권은 있어 없어? 없어. 점유권은 없어. 그 다음에 4번은요.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그럼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 이 점유권의 양도 줄거 봐. 점유권의 양도를 본다. 그건 동산이라고 그래. 동산. 부동산의 양도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인도로서 효력이 생긴다. 5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자주라고 그래. 자주.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 자주. 소유의 의사가 있다.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다. 타주 점유라고 하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 자주. 선의. 그 다음에 평원이죠. 평원이지 무과실 아니에요.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동그라미 추정에다 써. 무과실 점유는 추정 X. 무과실 점유는 추정하지 않아요.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뭐만 추정한다? 자주, 평원, 공연, 선의는 추정해.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하지. 그래서 5번은 무과실이 틀렸어. 무과실은 뭐로 바꿔? 평원으로 바꿔. 평원. 자, 4번은요. 4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선의의 점유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죠. 그럼 언제부터 악의로 본다? 줄거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너무너무 중요해. 거기다 써.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써. 패소시부터 써. 소송을 패소했다는 말이죠. 패소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로 열고 닫고 X. 가로 열고 닫고 X라고 해. 패소시부터. 항상 시험 뭐냐?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봐. 악의점유자 줄고. 악의점유자는 과실 수치 X. 과실을 수치해서 월세를 받아먹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월세를 과실해가지고 과실 수치를 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지 언제부터가 아니다? 패소시부터가 아니다. 2번. 전후 양씨의 점유한 사실이 사정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여기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건물을 4년간 점유했어. 4년간. 여기 을이요. 3년간 점유했어. 여기 병이요. 지금 5년간 점유를 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건물이 신축해가지고 4년.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또 갑이 노란다고 넘겨서 3년. 을이 또 병한테 넘겨서 5년이 됐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병이 자기 것만 5년만 주장할 수 있어. 자기 것만.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점유의 뭐라 한다? 분리라고 얘기해. 점유의 분리. 그런데요, 이 병은요, 갑의 것까지 다 주장할 수 있어. 자,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점유의 뭐라 한다? 병합. 점유의 병합이라고 그래. 이건 점유의 뭐라 한다? 분리. 여기는 점유의 뭐라 한다? 병합.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4년, 3년, 5년.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어. 전체를 다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병합. 병합하면 어떻게 한다? 모두 승계요. 하자를 뭐라 한다? 승계하자. 하자를 승계한다. 자, 한번 볼까요? 전후 양씨의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점유는 계속된 걸 추정하고요. 이때 전후 양씨가 뭐냐? 이런 거 봐봐. 전후 양씨쯤에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어때요? 전후 양씨의 점유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이 인정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에요. 자, 3번. 점유자의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만 주장 줄고, 자기의 점유만 주장, 이것을 점유의 분리,
점유의 분리 이렇게 얘기해. 점유의 분리 이렇게. 점유의 분리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줄고 아울러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해. 점유의 병합. 병합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옆줄 긋고 하자도 승계. 점유를 병합한 경우는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그래서 하자도 승계한다 이 말이죠. 점유의 병합, 하자도 승계를 해.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전 점유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이걸 뭐라고 한다 했죠? 점유의 병합이라고 그랬죠? 맨 끝에 뭐를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 이렇게. 자, 5번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하고 X. 본다가 아니고 뭘 한다? 추정한다. 첫 번째 중에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우리가 항상 시험에 봐봐. 그러면 추정이란 말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뭐냐? 여기서요. 본다. 간주한다. 또는 뭘 한다? 의제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 여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냥 본다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추정한다. 추정한다. 자, 두 번째. 거기다 또 써. 그럼 이 조문을 몇 조로 가냐? 그럼요. 해설 봐. 해설 보면 줄거 봐.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 거기를 주고 해설 5번에. 해설 5번에 뭐라고 나왔죠? 제200조. 그래가지고 권리의 적법 추정이 되어 있죠? 거기까지만 줄거었죠. 그다 써. 부동산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X. 부동산은요,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200조가 적용되잖아요. 부동산은. 그러면 뭐는요? 부동산 절대 중요한데 동산만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럼 부동산에는 뭐가 적용된다? 부동산은 써.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써. 옆줄 긋고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돼. 동산의 경우는요. 여기 지금 나왔죠? 권리의 적법 추정력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본다를 뭐로 바꿔야 돼? 추정한다 이렇게. 자, 5번은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뭐를 칭한다? 과실을 취득해. 과실 동그라미. 과실은 사용이익을 포함 이렇게. 과실에는 사용이익을 포함을 해야 돼. 2번은요.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은 봐봐. 한문 과실이죠. 수취한 과실 이 과실은 뭐다? 월세 차임이죠. 월세, 이자 이런 것을 얘기해.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악의는 소비하거나 줄고 잘못 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할 때는 대가의 가실에 줄고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려면 과실 없이 그러면 안 돼. 과실 없이 그러면 안 되고 과실로 잘못 없이 거기가 틀렸어. 첫 번째로 맨 끝에 잘못 없이를 지워. 항상 그게 시험 정답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해야 돼. 과실로 했어? 썼어? 이퀄 책임 있는 사유로 이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일부러 이 말, 일부러 멸실 훼손했다. 그럴 때는 뭘 한다? 손해를 보상한다, 안 한다?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는요, 보상해야 되죠. 과실로 그랬으면. 여기 근데 뭐라고 나왔죠? 과실 없이, 잘못 없이라고 돼 있죠? 이럴 때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는 보상하잖아. 보상하여야 한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 맨 끝에가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이 맞으려면 반드시 과실 없이가 아니고 잘못으로, 과실로, 책임 있는 사유로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 줄고 이런 폭력이나 은비. 폭력은 뭐죠? 폭행과 협박이죠? 은비는 뭐죠? 은비. 남 모르게 몰래 숨겨서 하는 거죠?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 이퀄 악의 점유자라고 해.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뭐라 한다? 악의 점유자다. 이렇게 악의 점유자.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한다 못한다? 못한다. 수취한 과실은 뭐를 해야 된다?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말이
악의 점유자를 얘기해. 악의 점유자. 알겠죠? 자, 4번은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줄고 멸실훼손이다. 우리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봐봐.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멸실하고 훼손이 됐죠? 훼손. 멸실훼손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먼저 이 사람이 선의. 맨 처음에 점유했을 때 선의. 그 다음에 뭐 자주. 이것을 선자라고 해. 선자. 무슨 이익이다? 전, 이익을 반환한다. 그래서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만약에 선의가 아니고 악이이거나 또는요, 자주가 아니고 무슨 점이다? 타주이면은 무슨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 그럼 여기서 딱 하나죠. 딱 하나. 선자, 현존이니까 선의이고 자주 점유일 때만 현존이 이것을 반환하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뭐라 나왔죠? 4번은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이죠. 악의의 점유자, 악의. 여러분 봐봐. 여기. 반드시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죠.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거나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가 있으면 손해 전부를 배상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여기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돼. 이렇게 됐죠? 이런 봐봐, 여기요. 분명히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됐어요? 여기는 뭐라고 됐어?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됐어? 선의의 점유자. 줄 거봐, 맨 끝에. 2페이지 맨 끝에. 선의의 점유자는. 여기 그냥 뭐라고 됐어? 선의의 점유자라고 돼 있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의의 점유자라고 돼 있을 때? 자주인지 타주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거기다가 선의 밑에다가 써. 자주 점유는 추정된다. 자주 점유는 추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주라고 하는 점유는 추정되니까 선의만 나와 있고 자주 점유란 말은 없어도 자주 점유 추정되니까 뭐가 된다? 이 사람은 선, 자,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 말이죠. 한도에서 배상해야 된다. 맞죠? 자, 5번은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로 줄 것이냐? 줄고. 첫 번째 줄이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주고. 반환할 때 바로 밑에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비용은 언제 청구하냐?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는 비용을 지출할 때가 아니고 점유물을 뭘 할 때? 반환할 때 청구를 해.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한다 못한다. 과실을 취득 줄고. 우리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려면 무슨 점유자가 돼야 돼? 거기 선의 점유자. 이렇게 선의. 과실을 취득하려면 선의 점유자가 돼야 돼. 그래서 선의 점유자의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러면 통상의 필요비 한번 줄거 봐. 통상의 필요비 한번 줄거 봐. 그럼 통상의 필요비가 뭐가 통상의 필요비예요? 통상의 필요비가 뭐가 통상의 필요비야? 통상의 필요비라는 것은 고장났다. 그러면 마모됐다 이 말이죠. 기가 고장나면 뭐를 해야 돼요? 수리하죠. 수리 비용 들어가죠. 마모하면 어떻게 돼요? 교체 비용 들어가죠. 교체 비용.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통상의 필요비다. 통상의 필요비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리비라든가 교체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래. 알죠? 통상의 필요비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인가요? 6번이에요? 자, 6번이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럼 인하여 멸실훼손이죠, 줄고. 멸실훼손 하면 이거죠. 아까 우리 말했죠? 선이이고 자주 점유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현존 이렇게. 선이이고 자주일 때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그런데요, 해석할 때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줄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를 자주 점유라고 한다. 타주 점유라고 한다. 타주 점유 이 말이죠. 타주 점유자는 아무리 손해라고 할지라도 줄고 손해 전부 배상, 손해 전부를 배상해요. 이번요, 점유자가 점유물의 계량 동그라미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다. 유익비 박스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 줄고. 현존할 때 점유자의 선택 줄고.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 이나 동그라미 이나 지출 금액 이나를 뭐라고 한다? 또는이라고 그래. 또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틀린 것이 어디예요?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죠. 누구의 선택이다? 거기 회복자 이퀄 소유자, 회복자 이퀄 소유자, 회복자 또는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익비는 봐봐. 유익비는 우리 민법에서 모두가 다 똑같아. 유익비는. 그래서 유익비는 반드시 우리가 유익비가 뭐죠? 지붕은 있잖아. 지붕은 초과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계량했다고 그래. 계량했는데 내가 월세 살면서 지붕을 내가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러면 더 건물이 좋아졌으니까 계량이죠. 그러면 기간이 끝나가지고 물건을 반환할 때 그걸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기와가 아직 기와지붕이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야지. 만약에 내가 내일 있죠. 내일 이걸 이제 집주인한테 집을 넘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익비로 내가 100을 받기로 했거든요. 100만 원을요. 그런데 어느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기와가 다 날아가고 없어. 그러면 유익비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유익비는 현존해야 돼. 현존. 비용을 받을 때까지. 알죠? 현존. 이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 3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이런 봐봐. 재밌는 말이죠. 이런 보면 우리가 직접 점유자가 있고 무슨 점유자가 있죠? 직접 점유자가 있고 또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가 있죠? 봐봐. 간접 점유자가 있죠? 직접 점유자가 있고 간접이 있는데 여기 봐봐. 직접 점유자 할 때 점유자는 아무 말 없으면 직접 점유자. 봐봐. 내가 지금 이걸 잡고 있죠. 내가 직접 점유자죠. 그렇잖아요? 내가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이 있죠. 이 물건이 갑의 물건이라고 해봐. 내가 갑한테 이 물건을 받았어. 빌렸어. 그럼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점유한 것으로 봐. 법에서. 그걸 간접 점유라고 그래.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할 때 직접이라는 말을 잘 안 써. 그냥 점유한다 또는 점유자다 그 말은 앞에가 무슨 말이 생략돼 있어? 직접이란 말이 생략돼 있어. 그런데요. 간접은 반드시 앞에다 간접이란 말을 써야 돼. 알겠죠? 간접은 반드시 뭘 한다? 간접의 말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3번 봐봐. 점유자가 그랬죠? 이 점유자가 이 말은 이 앞에 지금 무슨 말이 빠져 있어요? 직접이란 말이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직접 점유자가 이 말이요. 점유의 침탈 누구라미? 침탈은 절도와 강도. 절도죄 강도죄죠. 절도와 강도를 얘기해. 침탈당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임대인이죠. 간접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봐봐. 앞에가 지금 아무 말이 없죠. 점유자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러면 앞에가 무슨 말이 생략됐어? 직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한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여기 그냥 점유자라고 돼 있네?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자기를 무슨 점유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 갑이 건물이죠. 갑이 건물인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요 월세를 줬어. 임대차. 그럼 이 사람을 한다? 임대인이죠. 임대인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간접 점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을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뭐라 한다? 직접 점유다. 이렇게. 여기는 무슨 점유? 간접. 여기는 무슨 점유? 직접. 됐죠 지금?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봐. 여기에 만약에 X라는 사람이 갑이 이 집을 을한테 월세를 줬는데 오늘날요? 집에 와서 보니까 희한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불법 점유하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형 노숙자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주인은요? 이놈한테 너 나가고 그 방 키를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 키를 달라간 것이 자기한테 달라간다, 을한테 달라간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돌려줘라 키를? 나한테 돌려주라고 해야 돼? 을한테 돌려주라고 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이 지금 상식이죠. 갑이 자기 집을 을한테 월세를 줬어. 그러면 이 갑의 집에 들어가서 잠잘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잖아. 을을 무슨 점유라고 그래? 직접 점유. 갑을 무슨 점유라고 그래? 간접. 그래서 직접이란 말하고 간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이 간접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 집주인은 어떻게 한다? 너 빨리 그 키 직접 점유자 임차인한테 돌려줘 이렇게. 그런데 임차인이 지금 미국 가고 없어.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돌려받을 수 없으면 그때는 만다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그래 우리가 직접과 간접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먼저 반환한다? 직접 점유자에게.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에게 얘기해. 그래서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뭐다? 권리의 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점유자가, 아무 말 없으면 점유자가 그러면 누굴 얘기해?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알겠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먼저 청구해. 그런데 점유자가, 즉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미국에 출장 중이다 이 말이죠.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한테? 자기한테. 자기가 누구다? 간접 점유자. 자기한테 반환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를 못한다? 재판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 너무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이런 물권이 있죠. 물권이 있죠. 이런 물권은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 본권이 있죠. 이렇게요. 이 점유권하고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된다 그랬죠. 점유권이 뭐예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죠. 사실상 지배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이게 점유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이 친구도 보면 연필 한번 들어봐. 이 친구 지금 연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사실상 지배, 그걸 점유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하는 거, 정당화. 봐봐요. 내가 A라는 아파트에요, 주차장에요, 차를 끌고 들어가서 주차를 딱 했어. 아무도 나를 보고 무슨 말 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 아파트에다가 주차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다? 내가 집주인이다 이 말이죠. 내가 이 아파트에 월세 사는 사람이다. 내가 이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냐? 이 아파트에다 주차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만약에요, 저 경비실에서 나한테 쫓아와서 당신 왜 여기다 주차해요? 그럼 내가 뭘 한다? 내가 이 주차한단 말이 바로 점유한단 말이에요. 점유. 당신 왜 점유해요?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뭐라 한다? 내가 여기서 본권은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무슨 물권이 있다?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한 물권은 또 무슨 물권이 있어? 용익 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용익권은 뭐가 있다? 여기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뭐가 있다? 전세권. 여기 전세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모두가 뭐다? 이 모두가 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본권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본권이죠. 내가 이 아파트가 딱 주차를 했어. 주차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점유권이다 이 말이죠. 점유한다. 그런데 본권이라는 게 뭐냐?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경비실에서요, 당신 왜 여기서 점유해요?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무슨 말 하냐고. 나 어제 이사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전세권자는 뭐가 있다? 본권.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본권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킨 것을 본권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본권은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점유권하고 본권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리다 이 말이죠. 점유는 뭐냐? 점유는 주차시킨 상태. 내가 지금 물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건 가지고 있어. 알죠? 이 상태를 뭐란다? 점유라고 그래. 점유권. 그런데 본권이란 건 뭐냐? 그 사람이 점유한 거 봐봐요. 내가 만약에 내가요 이 마이크를 두고 있으면 이게 학원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내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내 게 아니면 내가요 점유하면 돼야 돼. 안 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죠. 점유는 하지만 나한테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나는 뭐냐? 점유권에 있는데 뭐는 없다? 본권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전혀 다르니까 점유권에 관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유권 가지고 소송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권에 관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전혀 발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분류할 때 이 물권을 사람이라고 해봐. 사람이라면 점유권을 뭐라 한다? 남자라고 하고 점유권을 본권을 뭐라 한다? 여자라고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너는 남자라는 소송에서 여자를 이유로 소송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이 남자와 여자와 두 개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봐봐. 4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서로 별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재판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